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9일을 공개합니다. 뱀파이어는 실존했다? 어두운 밤, 무덤의 관뚜껑이 스르르 열리면서 뾰족한 송곳니를 반짝이며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흡혈귀. 두 기자님은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동작이 느리네요. 사람이 좀 깜짝 하나도 안 놀랐어요. 사람이어서 그래. 저 너무 평온했어요. 아니 뭐 소설, 영화,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조선 흡혈귀 뱀파이어도 나오는 판에 이게 약간은 진짜는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믿게 되는 거.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뭐 좀비, 뭐 뱀파이어 하도 많이 하니까 상상 속의 존재 같지만은 않은 느낌. 예. 그렇게 짐작하시는 걸 넘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뱀파이어는 동유럽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 속의 존재죠. 그런데 이 뱀파이어가 어쩌면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해골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냥 갈비뼈가 있는 자리인데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이 유골은 2014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 유골의 심장 부위에 금속 재질의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 이를 본 니콜라이 오프차로프 연구팀은 이 유골에 반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해당 유골의 매장 방식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중세 동유럽에서 행해진 관습으로 뱀파이어가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도록 심장을 파괴하는 의미로 치러진 의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뱀파이어 처치하려고 은십자가 이거를 뱀파이어 심장에 박잖아요. 맞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에선 입안에 큰 돌덩이가 박힌 유골이 발견됐고요. 오호. 2015년 폴란드에선 낫으로 목과 골반 등을 고정시킨 유골이 발견되는 등 뱀파이어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유럽 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세시대의 권력층들의 치열한 권력 암투 끝에 뱀파이어로 몰려 잔혹하게 희생당한 흔적으로 추측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중세시대를 덮친 공포, 흑사병 전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처럼 끔찍한 방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유골 그 주인, 마녀 사냥을 당한 불쌍한 희생자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뱀파이어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서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희생자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희생됐을 것 같아요. 예, 억울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심장에 말뚝이 박힌 유골. 과연 전설 속 뱀파이어는 정말 실존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갖은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헬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은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차피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에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른. 붙일 거야? 깎는 건데도 붙이는 건 안 되잖아.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오늘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 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근데-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눈을 그렇다면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수가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40cm의 주거적인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아이 옆에 나타난 뭐뭐뭐.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냐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냐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거 더 작아졌는데.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네.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애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베냐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이상하지. 그치. 저게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저 정도면 베냐민은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전설의 괴물이 나타났다?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 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 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 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곳에 모모가 살았다는 증거들. 이번엔 2019년 4월 30일 인도 군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야? 저 뭐 발자국이 지나갔죠? 그죠. 툭툭툭툭 이렇게 찍혀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너무 큰데. 엄청 큰 발자국이죠. 근데 저 정도 뭐 코끼리? 인도에 코끼리 살잖아요. 곰? 그리고 인도군이 이 거대 발자국 사진과 함께 남긴 글. 2019년 4월 9일 마칼로 베이스 캠프에서 신화 속 짐승 예티의 신비로운 발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예티가 뭐죠?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설인 빅풋이 있다면요.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키 최대 2m의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다는 전설 속 설인 예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899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예티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1년 러시아 예티 손가락 화석 발견, 2011년 러시아 지방정부 설인 예티 존재 발표, 2012년 시베리아에서 예티 포착, 털 조사, 히말라야, 시베리아, 러시아 등에서 예티의 목격담과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인 아니겠습니까? 뭐그 지역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네. 근데 이게 개인의 목격담이 아닌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도군은 해당 발자국의 길이 약 81cm, 폭은 약 38cm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를 살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발자국도 발견됐으니 금방 실체를 드러낼 듯. 전설 속 설인 예티가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설 속 설인 예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히말라야의 깊은 어딘가에 정말 예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